안녕하세요. 제이슨의 뉴스 읽기 제이슨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가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1조 원 넘는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이제 나타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DC 산업개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건설사입니다. 보시면 2018년에 설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실제 현대그룹에서 분사가 된 그룹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아이파크가 가장 유명하고, 도급순위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이제 큰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설립을 했느냐? 예전에 처음 이거를 갖고 계셨던 분은 정세영이라고 현대자동차를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현대그룹이 그룹의 정리를 하다가 보니 정세영 일가는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걸 받게 됐고요. 원래는 건설사로 시작을 했지만 요새는 면세점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텔신라와 함께 신라 면세점을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114 유명한 곳이죠. 여기도 인수했고, 한솔 오크밸리라는 골프장 리조트도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인수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2천억 넘는 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이제 18년 기준으로 5조가 넘으니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광주 사태 이전에도 이슈가 몇 개 있긴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을 2019년에 이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을 소요가 되다가 결국에는 매각이 중단됐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플러스 아시아나항공에 숨겨져 있던 채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 HDC가 계약금으로 2,500억 원을 냈었어요. 이것이 과연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좋은 것이었는데, 정준선 씨라고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3세가 30살의 나이로 카이스트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재벌의 인맥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옥스포드에서 석박사를 받고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데죠. 여기랑 AI 기술도 개발하는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에 임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가 되는 화정동, 광주 화정동의 손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요약을 보면, 영하 10도의 날씨에 강풍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날에 이 건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진 사례인데요. 외벽에서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최상층 맨 위에 있는 부분, 최근에 지었던 부분만 붕괴한 게 아니라요, 일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설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공관리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가 어떤 사업이냐? 우선 19년 5월에 분양을 했는데, 보시면 1순위 청약 마감, 경쟁률이 67대 1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마감을 했었고요. 분양가도 평당 1,700만 원대, 해당 시점 당시로는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분양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흥행을 했던 건이었고요.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아이파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21년 10월 기준으로 이 정도로 골조가 올라간 상황이었고, 잘 지어 있는 걸로 보이죠? 전체 공정률 57%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 11월에 완공을 할 예정이었던 건입니다. 시행사는 HDC 그룹에 있는 IN콘스라는 곳이 이제 시행을 했고요. 시행은 결국에 이 사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가구는 847세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곳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의 충분한 양생 기간, 콘크리트를 제대로 굳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 자체를 충분히 가지지 않았다. 그만큼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 12일에서 18일, 2주 정도 되는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만에 이렇게 급속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또 그날 당시에 이제 추운 날씨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범위를 정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공사비는 한 1,600억 원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상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추산 근거는 아까 봤던 847세대의 평균 공급 면적이 34평 정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당 공사비가 지방이니까 한 550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6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공사비가 나오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결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사기간, 추가 공사기간은 총 4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참고해보면 철거에만 1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부분 철거는 힘들고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재시공이 3년 정도. 왜냐면 이게 19년 5월에 분양을 시작해서 22년 11월에 이제 입주였는데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최소 3년 정도는 걸려서 총 4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정 손실은 다시 시공을 하는 거 1,600억, 그다음에 입주 지연 배상, 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줘야겠죠. 그분들은 원래 여기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딴 데도 못 가고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한 450억,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게 160억, 플러스 연대보증채무라는 거 1,000억 원, 플러스 과징금 하면 총 3,200억 이상 정도인데 한 3,000억 정도가 추정 손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와 재시공에는 최소 3, 4개월이 걸리는 것이 단순히 정밀 진단만, 그리고 201동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 번에 무너뜨리기 힘든 게 지하주차장으로 다른 동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최소 1년 정도는 철거에만 시작이 되고 자시 시공을 해가지고 지으려면 3년 정도가 걸린다. 그 다음에 입주자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배상을 해줘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 근데 통상 지연 손해금으로 3% 정도 여기다가 플러스로 가산금리까지 적용을 하는데 이건 우선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4제곱미터 30평형대 분양가로 대략 5억대 중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148제곱미터는 10억 원, 그 다음에는 19억 원 이 정도였는데 총 이제 들어가는 금액의 한 5천억 원 됩니다. 그러면 5천억에 연 3%를 하고 걸리는 시간 3년만 가정을 해도 450억 원이고요. 플러스 1년이 더 간다고 생각을 하면 6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사가 지체상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전체 공사금의 한 10% 정도로 잡거든요. 일일 공사금의 0.1% 곱해서 총 일수를 곱하거나 전체 공사금의 10%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600억에 10%에서 160억. 연대보증채무는 시공사가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문제 없이 짓겠다. 그래서 책임 준공이라는 것을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대출했던 금액을 우리가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다. 플러스 이제 과징금, 최근에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런 붕괴, 그다음에 과실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굉장히 크게 때릴 거예요. 근데 이 아이파크가 이전에도 광주에서 한번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는 딱 3천만 원 정도만 과징금을 냈었습니다. 현실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수준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총 3,200억 정도가 이제 최소 추산 금액으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 이런 단순하게 돈만 들어가는 거는 우선 돈으로 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건설공사보험이라는 것을 안 들었다. 원래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들은 다 보험을 듭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또는 협력업체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정말 리스크 관리가 잘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것은 아이파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우리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 또 제발 떠나주세요, 안양에서도 퇴출 요구. 이게 결국에 이런
국내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경기가 뭐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것에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아이파크는 우리가 일반인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는 아이파크 안 달겠다, 우리랑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레퓨테이션 리스크, 그리고 추후에 이것이 매출이 감소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떠냐?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라는 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곳의 저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들, 사진들을 보시면 맨 왼쪽이 삼성동 아이파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곳이고요. 굉장히 잘 지었다. 뭐 여러 가지 노후화되긴 했지만 그 시대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그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걸로 아이파크 브랜드가 굉장히 입지가 높아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는 딱 봐도 부산의 느낌인데 여기가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이 부산 앞바다를 딱 바라볼 수 있고 마천루로 지어졌고 이제 경관도 굉장히 잘 이제 꾸며놓은 곳인데 이 해운대에 지형을 바꿔놓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세 번째 오른쪽 위의 그림은 수원 아이파크입니다. 여기는 6,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인데 수원에다가 이렇게 아이파크 시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아예 도시 자체를 아이파크가 설계를 하고 조경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의가 큰 그런 아파트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고급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잠실 마이스 사업이라고 2조가 넘는 사업비 규모로 이루어지는 잠실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아이파크가 지분율 20%로 현재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할 상황인 거예요. 아이파크의 브랜드력과 그다음에 시공 능력과 또 기획력과 이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아이파크의 향후 먹거리이자 아이파크의 매출처인데요. 아이파크가 과연 이번에 광주 사태로 인했던 문제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이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2021년 3분기 최신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재무제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제 4,970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봤던 3,200억을 뛰어넘는 금액이고 물론 이것이 일시에 나간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거기에다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며칠 내로 이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4,900억 훨씬 넘죠. 지금 1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재무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쓸 수는 없지만 우선 저희가 최소로 볼 수 있는 이제 기업의 버퍼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발부채에 대한 부분도 중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40건, 104건 이상 각각 원고 피고로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건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아이파크의 향후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